큐리와 상디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상디는 계속하여 워큐리를 공격하려 하나 워큐리의 평양색 패기 때문에 접근조차 힘겨웠으며 가까스로 접촉하여 공격을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워큐리의 맷집이 워낙 강했기에 상디는 워큐리에게 어떠한 충격을 가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상디는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렇게 미치도록 단단한 녀석은 처음이야. 공격을 하면 할수록 내가 손해인 것 같군 이라고 말하였고 워큐리는 이 녀석 수준으로는 내게 흠집조차 낼 수 없을 거다. 발악하지 말고 죽음을 기다리는 것 그것만이 네 녀석에게 허용된 유일한 자유다 라고 말한 뒤 빠른 속도로 상디에게 돌진합니다. 하지만 상디는 순식간에 공중으로 튀어오르며 워큐리의 공격을 피해낸 뒤 그래도 돼지라서 그런지 속도는 느리군 이라고 생각하나 그 순간 워큐리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공중으로 튀어올랐고 속도마저 상디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모습을 보였고 워큐리는 자신의 뿔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곧바로 공중에 떠있는 상디를 올려 찍어버렸고 상디는 단 한 방만에 전신의 뼈가 산산조각 나고 피부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으며 낙하합니다. 상디는 워큐리의 공격을 허용한 뒤 치명상을 입었지만 이후 혈통인자를 발현하며 순식간에 상처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워큐리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악마의 열매도 먹지 않는 녀석이 그 정도의 회복 능력을 보이다니 방금 전 그 회복 능력은 불사조 마르코와 비견될 정도로군 이라고 말했고 상디는 다시 기운을 차리며 일어난 뒤 몇 번이고 몸을 재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진 않는다. 한계에 부딪히기 이전 저놈을 쓰러뜨린다 라고 생각하며 결의를 다진 뒤 매우 빠른 속도로 워큐리에게 접근한 뒤 이프리트 잠브를 사용하여 워큐리의 뿔을 강타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당연히 상디가 자신의 머리나 몸통을 노릴 것이라고 생각하며 뿔에는 적절한 방어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곧바로 워큐리의 뿔이 박살나버립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뿔을 재생하며 뿔을 부숴서 어쩌자는 거지 라고 물었고 상디는 돼지고기를 손질하는 법을 아나 뼈같이 단단한 부위를 고기와 먼저 분리한 뒤 고기를 다지는 거다 라고 말하며 뿔을 부숴버리며 접근에 용이하게 만들며 빈틈을 만들어내고자 한 것임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상디는 워큐리의 머리에 가까이 접근하였고 자신의 머리에 무장색 패기와 불을 휘감은 뒤 본신의 힘을 다하여 워큐리의 머리를 타격하였고 워큐리는 곧바로 상디를 들이박으려 하지만 뿔이 완전히 재생되지 않는 터라 완벽한 반격에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워큐리는 압도적인 방어력으로 상디의 공격을 방어해낸 뒤 폐양색의 전진을 사용하여 상디의 움직임을 구속하려 합니다. 그러나 상디는 애시당초 머리를 노린 것이 아니었고 공중에서 한 바퀴 회전한 뒤 뒷발꿈치를 사용하여 워큐리의 눈을 그대로 찍어버렸고 워큐리조차 눈만큼은 단련하지 못했기에 워큐리의 눈에서 피가 흘러져 내려옵니다. 상디는 수준급 전투 센스를 선보이며 워큐리에게 혼신의 일격을 가했고 는 꽤나 흥미롭다는 듯이 이를 지켜보며 확실한 언더독이 탑독에게 일격을 가했군. 밀짚모자 일당 정말이지 흥미로워. 게임이 몇 년만 늦게 개최되었다면 저 녀석들이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였을 텐데 조금은 아쉽구만 이라고 말하며 웃으며 짓습니다. 워큐리는 상디에게 가능성을 개화하는 건가 한방 먹었군 검은다리 라고 말했고 상디는 우쭐대지 말라고 멧돼지 자식아 니 녀석을 돼지갈비 찜으로 만들기 전까진 쓰러질 수 없지 라고 하며 웃음을 지었고 워큐리는 그래 니 녀석을 더 이상 무시하지 않으마 나의 호적수로 인정하겠다 라고 말하며 전력을 드러내기로 결정하였고 워큐리는 순식간에 엄청난 패기를 내뿜습니다. 그리고 워큐리의 폐양색 패기는 이질적인 기운을 내포했고 상디는 몸이 굳어져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폐양색 패기를 높은 경지로 단련한다면 견문색 패기를 포함한 패기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며 과거 조이보이라는 남자는 능력까지 통제했다고 전해 들었다 라고 말하며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며 상디의 움직임에 제한을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디는 좋지 않은데 빌어먹을 돼지 자식 라고 생각하며 앞을 바라봤고 상디가 무언가 말을 꺼낼 틈도 없이 워큐리가 돌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디는 피하기엔 이미 늦었다고 판단하며 자신의 발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았고 순간 상디의 무장색 패기가 강해지며 마치 거푸처럼 발에 충격파 같은 것이 생겨납니다. 워큐리는 상디를 향하여 가까이 다가온 뒤 사념의 박치기를 사용하여 상디를 들이박아버렸고 상디는 동파육 버스트를 사용하여 워큐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상디의 공격이 워큐리의 공격과 방어를 뚫기엔 역부족이었고 워큐리는 상디를 그대로 짓눌러버렸고 상디는 온몸이 으깨져버리는 중상을 입습니다. 상디는 온몸이 으깨지는 중상을 입었지만 혈통인자를 발현하며 어느정도 몸을 회복했고 거친 숨을 내쉬며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상디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마지막 회복임을 알게 되었고 자신에게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합니다. 하지만 상디는 포기하지 않았고 다시 한번 워큐리에게 달려들며 퀸을 마무리 지었던 기술인 쇠고기 버스트를 더욱 강화하여 각성한 기술인 강화 쇠고기 버스트를 사용하여 워큐리의 턱을 가격합니다.
하지만 워큐리는 초인적인 맷집을 선보이며 상대의 공격을 버텨냈고 이후 완전히 재생된 뿔을 사용하여 상대의 복부를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상대는 충격을 입으며 공중에서 떨어졌고 상대는 더 이상은 몸을 재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곧바로 상대를 짓밟으며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상대는 담배를 꺼내들며 죽기 전에 담배 한 대 정도는 괜찮잖아 라고 물었고 워큐리는 발을 거두며 상대의 최후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패배할 것이 뻔한데 저항하는 이유가 뭐지? 적당히 굴복하고 살면 목숨은 지킬 수 있을 텐데 라고 물었고 상대는 인간이 자유라는 답을 찾는 한 목숨을 건 대항 따윈 우스워지지.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거야 인간이란 이라고 말하며 마지막 담배 한 모금을 내쉬었고 상대는 전투불능 상태가 되며 원래의 세계로 송환되었고 워큐리가 상대에게 승리를 거두며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원래의 세계로 돌아온 상대는 곧바로 발라티에를 찾아가 제프와 마지막 식사를 한 뒤 제프에게 아주 먼 곳으로 다녀올 거요. 그간 몸 조심하고 있으쇼 라는 유언을 남긴 뒤 떠나갔고 약 하루 뒤 이스트블루 어느 바다 위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머큐리와 상대의 대결이 종료된 이후 마스와 빙크스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마스와 빙크스는 서로 같은 편이었기에 곧바로 전투를 이어가지는 않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마스는 내전이라니 이러면 우리 측이 손해로군 이라고 말했고 빙크스는 무릎을 꿇으며 그러게 말입니다 마스성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라고 물었고 마스는 일단 이 게임은 내가 승리하는 걸로 하지 자네의 공은 있지 않겠네 라고 말했고 빙크스는 게임에서 패배하는 것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오묘한 표정을 지으며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좋습니다 상관의 명령은 절대적 기꺼이 세계 정부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마스는 방심하는 모습을 보이며 뒤돌아섭니다. 하지만 그 순간 빙크스는 곧바로 검을 뽑아들며 마스의 복부를 찔러버렸고 마스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마스는 빙크스를 노려보며 감히 내란을 일으키는 거냐 라고 물었고 빙크스는 죄송합니다만 세계 정부를 위해선 더 강한 사람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빙크스는 표면적으로는 세계 정부를 위하는 척을 하지만 충성심보다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했기에 내란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빙크스가 마스를 찔러버린 뒤 곧바로 마스의 목을 베어버리려 하나 그 순간 마스는 폐양색 패기를 방출하며 이츠마대의 형태로 변했고 상처를 일부 회복합니다. 하지만 인간형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것이었기에 괴수로 변했음에도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빙크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역시 인간형 상태로 받은 피해는 이어지군요. 오로성들의 상처를 보고 어림짐작했는데 또한 저는 오로성들의 약점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즉 마스성께서는 승률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고 마스는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런 건방진 네 녀석의 죄는 잊지 않겠다. 제 아무리 피거랜드가의 미래라고 한들 즉결 처분을 면하지 못할 중죄를 저질렀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파괴강선을 쏴버립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공중으로 떠올라 카무사리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마스의 날개를 베어버렸고 마스는 곧바로 날개를 재생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빙크스가 빠른 속도로 마스에게 다가와 마스의 몸통을 수직으로 꿰뚫어버리는 공격을 시도하였고 마스는 치명상을 입으며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이츠마대는 고대 괴수 중 하나 과거 명궁을 맞고 온몸이 수직으로 꿰뚫려 사망했었죠. 고로 당신의 몸통을 수직으로 꿰뚫는 공격입니다. 라고 하며 웃음을 지었고 마스는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나의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한들 소용없다. 애시당초 오로성이 되었다는 것은 세계 정부의 모든 인물 중 최고의 실력을 가졌다는 뜻이니 라고 말한 뒤 일시적으로 상처를 재생시킨 뒤 다시 한번 빙크스를 향해 날아왔고 빙크스는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마스는 빠른 속도로 빙크스에게 접근한 뒤 자신의 날개에 무장색 패기와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곧바로 빙크스를 내려 찍어버렸고 빙크스는 자신의 검을 사용하여 가까스로 마스의 공격을 막아낸 뒤 뭐냐 이 위력은 분명 마스성도 치명상을 입었을 터인데 라고 생각하며 치명상을 입은 마스의 공격의 위력이 생각보다 강하기에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마스의 공격이 이어졌고 마스는 괴조의 울음을 사용하여 빙크스를 공격하였고 빙크스는 곧바로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마스의 능력을 무효화시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스가 빠르게 날아와 자신의 부리를 사용하여 빙크스의 몸을 뚫어버리려 했지만 빙크스는 빠르게 공중으로 튀어오른 뒤 폐양색 패기와 참격을 동시에 방출시키며 마스가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빙크스가 숨을 고르는 사이 마스는 몸을 회복한 뒤 다시 빙크스에게 접근하였고 빙크스는 지치지도 않는가 확실히 약점을 공략하지 않은 공격은 위력이 떨어지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손해다. 저 녀석이 부상을 입은 지금 승부를 본다 라고 생각한 뒤 자신에게 다가오는 마스의 공격을 맞받아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소용없다 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필살기가 기술인 궤조난풍을 사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스의 장기에서 출혈이 일어났고 이는 잠시 전 마스가 인간형 상태일 때 입었던 상처의 여파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승부의 행방을 결정짓는 스노우볼로 작용하게 되었고 빙크스는 절묘한 타이밍에 자신의 검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마스의 심장과 몸통을 수직으로 꿰뚫어버리며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스는 심장이 터지며 사망하였고 빙크스 역시 지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숨을 헐떡였고 빙크스는 마스를 꺾으며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데 성공합니다.